엄마, 재산은 제 앞으로 해주셔야 돼요. 제가 첫째 딸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전부 엄마랑 지연이 때문이잖아요. 시어머니 정부는 눈을 감기 직전 오래 간직해온 유언장을 조용히 펼쳤습니다. 그 종이는 시간의 흔적처럼 누렇게 바랬지만 마지막 힘을 모아 그녀는 기어이 며느리 지연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미안하다. 이건 너에게 주는 유산이 아니다. 너가 평생 희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 시애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만약 너 시댁에서 한 푼이라도 요구하면 이 유언장을 법적으로 공개하라고 했다. 정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유언장을 접었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청하시기 전 평생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말기암 시한부 정부는 몇 달 전부터 유산 정리를 시작했지만 가족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며느리 지연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늘 그랬듯 조용히 집안 살림을 돕고 있었고 정분의 아들 민수는 바쁜 직장 때문에 얼굴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오직 한 사람, 정분의 첫째 딸 영숙만이 정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영숙이 정분에게 찾아와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슬슬 정리 좀 해야 하지 않겠어? 민수도 바쁘고 지연이한테 맡기면 엄마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고 있던 가슴속 상처가 다시 저며왔습니다. 사실 영숙은 평생을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아들한테 금전적 도움을 줘도 며느리 지연이 음식을 가져와도 고맙다는 말보다 의심을 먼저 하던 사람. 그날 밤 정부는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들었습니다. 지연이 젊었을 때부터 자신을 어떻게 돌봐줬는지, 어떤 말들을 해왔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모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눈을 감은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 그냥 두고 가면 저 아이만 다칠 텐데. 정분의 마음은 이미 깊은 결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가까운 미래, 가족 모두를 흔들 파문이 될 것이었습니다. 정분이 오랜만에 집안을 둘러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말없이 뒤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민수가 출근길에 나서며 던진 말이 정분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요즘 많이 지쳐 보여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정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언제나 말이 없는 며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눈 밑에 파란 그늘까지 보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영숙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칠고 빠른 걸음,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엄마, 유언장 얘기 또 꺼냈다며? 지연이한테 괜히 마음 약해져서 뭐 주지 말라니까. 정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영숙은 자주 이렇게 와서 지연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왜 며느리 몫을 챙겨야 해? 우리 집안 여자들 일은 내가 더 잘 알아. 며느리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정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저는 욕심 없어요. 어머니께서 힘들지 않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런 말이 더 의심스러운 거야. 겸손한 척하면서 결국은 돈 보려고 버티는 거지. 정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아프게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돈을 노리고 있다고?
하지만 지연은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티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부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서처럼 써둔 편지 몇 장, 묵혀둔 통장, 그리고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한 장의 종이. 그 문서를 손끝으로 만지며 정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본 걸까? 내가 누구를 믿어야 맞는 걸까? 지연이 거실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짧고 억눌린 기침이었지만 정부는 그 소리가 오래전 남편이 아프던 때와 너무나 닮아서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영숙의 말이 진짜일까? 아니면 지연이 숨기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정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한쪽에서 지연이 약봉지를 몰래 가방 깊숙이 넣는 모습이 스쳐 지나가듯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정분의 손 위에 놓인 문서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모은 마지막 재산, 그리고 누군가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마음. 정부는 서랍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내 영숙 앞으로 밀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긴장과 불쾌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분의 손등에는 잔잔한 떨림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정분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서로 의심하고 다투는 거. 오늘로 끝내자.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엄마, 난 그냥 가족들 챙기자는 말이지. 정부는 유언장의 첫 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분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몰래 준비한 게 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이걸 확인하라고 부른 거다. 영숙의 표정이 점점 경직돼 갔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게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저는 영숙이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봐, 엄마, 며느리도 이렇게 의식하잖아. 그동안 얼마나 속 썩었겠어.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쌓아준 마음의 무게가 그녀의 목소리에 실렸습니다. 정분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해두자. 너는 나한테 단 한 번도 잘못한 적 없다다. 오히려 내가 고맙지.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수는 느리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당황한 듯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그냥 가족끼리. 정부는 그녀 말을 잘랐습니다. 영수가, 너 때문에 이 유언장을 먼저 공개하게 된 거다. 너는 늘 지연이를 의심하고 흔들었지. 그만하자. 오늘로 끝이다. 영숙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연에게 했던 말들이 떠오른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부는 유언장 끝부분을 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내가 지연에게 남기는 말이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이 돈은 너에게 주는 유산이 아니다. 너가 평생 희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지막 부탁이다. 만약 너 시댁에서 단 한 푼이라도 요구하면 이 유언장의 전문을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지연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말없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분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비로소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오해를 끝내자. 내 남은 시간은 지연이를 지키기 위해 쓰려고 한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정분의 이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가족을 바로 세우려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을. 장례식 마지막 날 정분의 유언장이 공식적으로 낭독되었습니다. 외부에서 고용된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연은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영숙은 팔짱을 낀 채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앞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듣는 순간 정분의 마지막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분의 육성 녹음이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아, 이걸 듣고 있다면 이제야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구나. 지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평생 너한테 고맙고 미안했단 말 살아서는 못했구나. 너가 나 때문에 얼마나 울고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혼자 견뎠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영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연을 슬쩍 바라보았지만 결국 눈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문장을 읽기 위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정분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 아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 너희 둘 사이에서 내가 빚진 게 너무 많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입술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아, 이 돈은 유산이 아니다. 너가 평생 희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내 마지막 부탁이다. 숨죽인 울음이 터졌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장에서 모두의 시선이 단숨에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너 시댁에서 한 푼이라도 요구한다면 이 유언장의 전문을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너가 당했던 부당함, 내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게 될 거다. 영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부당함? 우리가 뭘 어쨌다고? 지연은 놀란 눈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아, 나는 너의 편이었어. 살아서는 말 못해서 미안했다. 녹음이 끝나는 순간 방 안에 길고 뜨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을 깨는 것은 지연의 조용한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제야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영숙은 말문을 잃은 채 굳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정분이 남긴 마지막 정의 앞에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분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사랑, 그리고 지연을 향한 마지막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연의 삶은 조용히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분이 마지막까지 지켜준 마음이 남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잊혀져도 사람의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빛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향말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